밤 10시에 눕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눈이 떠집니다.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눕지만 이번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시계를 보다가 이런저런 걱정이 떠오릅니다. 그러다 5시쯤 겨우 다시 잠들고 6시에 일어납니다. 이런 밤을 반복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개 이렇게 넘기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라고.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의 구조가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원인이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새벽에 깨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 잠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잠은 얕은 잠과 깊은 잠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한 묶음이 대략 90분 정도이고 하룻밤에 4-5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깊은 잠이 줄면 작은 자극에도 깨기 쉬워집니다. 옆방 소리, 화장실 신호, 약간의 더위. 젊을 때는 그냥 지나갔을 것들이 이제는 잠을 깨웁니다. 그리고 잠드는 시간과 깨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앞당겨집니다. 저녁 9시에 졸리고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시기입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8시간을 통으로 자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목표는 깼을 때 다시 잠들 수 있는 것, 그리고 낮에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와 수면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잠 습관을 고치기 전에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밤에 깨는 이유가 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고 수면 습관만 바꾸면 소용이 없습니다. 첫째, 화장실 때문에 깨시는 경우입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한 번 이상 깨는 것을 야간뇨라고 합니다. 남성은 전립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방광 기능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당뇨에서도 소변이 늘어납니다. 신부전이 있으면 낮에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누웠을 때 돌아와 소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고 다리가 붓는다면 진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잠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대개 모르시고 옆에서 주무시는 가족이 아십니다. 숨이 막혀 잠깐씩 깨기 때문에 밤새 여러 번 깨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낮에 심하게 졸립니다. 이건 혈압과 혈당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해당된다면 진료를 받아보세요. 셋째, 통증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뒤척이다 깨는 경우입니다. 사화에서 말씀드렸듯이 밤에 가만히 있어도 아픈 통증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다리가 불편해서 깨는 경우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거나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근질거려 움직여야만 편해지는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 철분 부족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진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드시는 약입니다. 일부 약은 잠에 영향을 줍니다. 이뇨제를 저녁에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됩니다. 약 먹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바꾸셔야 합니다. 임의로 시간을 옮기지 마십시오. 여섯째, 우울과 불안입니다.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은 우울증에서 흔한 증상입니다. 기분이 가라앉고 흥미가 줄어든 상태가 함께 있다면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쉬운데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6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제 습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는 밤잠이 사실 낮에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의 리듬을 정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밤이 되면 잠을 부르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멜라토닌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맞추는 신호가 무엇이냐면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에 밝은 빛을 보면 시계가 초기화되고 그로부터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잠을 부르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햇빛을 보시면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졸립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실내에만 계시면 이 신호가 약해집니다. 시계가 흐려지면 잠도 흐려집니다. 많은 어르신이 은퇴 후에 이 리듬을 잃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밖에 나갈 일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30분 안에 밖으로 나가 15분 정도 햇빛을 보세요. 산책을 겸하시면 더 좋습니다. 흐린 날도 실내보다 훨씬 밝으니 효과가 있습니다. 창가에 앉는 것보다 밖에 나가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5화에서 말씀드린 비타민 D와 근육 운동을 이때 함께 하시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낮잠입니다. 낮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길거나 늦으면 밤잠을 가져갑니다. 우리 몸에는 깨어있는 동안 잠을 부르는 물질이 쌓입니다. 낮잠을 오래 자면 그 쌓인 것을 미리 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 쓸 것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오후 3시 전에 주무세요.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시다 꾸벅꾸벅 조시는 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 30분이 그날 밤잠을 가져갑니다. 졸리시면 차라리 일어나서 움직이시거나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세 번째는 낮 활동량입니다. 몸이 피곤해야 깊이 잡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밤에 몸이 잘 시간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낮에 걷기와 근력 운동을 하시면 깊은 잠이 늘어납니다. 다만 잠들기 3시간 이내의 격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몸이 더워지고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하실 거라면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로 하세요. 세 번째는 이미 깨버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실용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고 나서 하시는 행동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가장 흔한 것이 시계를 보는 것입니다. 새벽 3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3시간밖에 못 잤네. 이제 3시간 남았네. 오늘 하루 어떡하나. 이 계산이 뇌를 깨웁니다. 잠은 애쓸수록 달아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시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시계를 침대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세요.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보이고 하면 빛도 잠을 깨웁니다. 두 번째 원칙은 20분 규칙입니다. 누워서 20분 정도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오세요.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자야 하는데 왜 나오라고 하느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채로 침대에 오래 누워 계시면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뒤척이는 곳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눕기만 해도 정신이 말똥해지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막으려면 침대는 잠자는 고도로만 두셔야 합니다. 나오셔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불은 최소한만 켜세요. 밝은 빛을 보면 몸이 아침으로 착각합니다. 조용한 일을 하세요. 라디오를 작게 듣거나 책을 조금 읽거나 텔레비전과 휴대전화는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하면 빛이 잠을 밀어냅니다. 그러다 다시 졸리면 그때 들어가 누우세요. 세 번째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새벽에 깨면 유독 걱정이 크게 다가옵니다. 낮에는 별것 아니던 일이 새벽에는 감당 못할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새벽이라는 시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 새벽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시고 결론을 내려 하지도 마세요. 걱정이 반복되신다면 머리맡에 종이와 연필을 두고 적어보세요. 적어두면 잊지 않아도 된다고 뇌가 판단해서 되새김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 못 잔 날의 다음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못 잤다고 늦잠을 주무시면 그날 밤이 또 무너집니다. 몇 시에 주무셨든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지키세요.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 취침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 하루 못 자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못 잘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실제로는 더 큰 방해가 됩니다. 네 번째는 잠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술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저녁에 한 잔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술은 잠드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새벽에 몸이 각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술을 드신 날은 새벽 2, 3시에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 새벽 3시인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게다가 술은 깊은 잠을 줄이고 소변을 늘립니다. 잠드는 것은 도와주고 자는 것은 방해하는 셈입니다. 1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잠이 안 와서 드시는 술이라면 그 술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2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카페인은 몸에 오래 남습니다. 절반이 빠져나가는데 평균 대여섯 시간이 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길어집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것으로 바꾸세요. 녹차와 홍차, 콜라, 초콜릿에도 들어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저녁의 수분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저녁 늦게 몰아서 드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십니다. 물은 낮에 나눠 드시고 잠들기 2, 3시간 전부터는 양을 줄이세요. 이 이야기는 10화에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야식입니다. 1화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기 직전에 드시면 소화하느라 몸이 깨어있게 됩니다. 특히 맵거나 기름진 음식은 속쓰림으로 잠을 깨웁니다. 다섯 번째는 침실 환경입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따뜻하면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잠들 때 몸은 체온을 조금 떨어뜨립니다. 방이 더우면 이게 방해받습니다. 약간 서늘하다 싶은 정도가 좋고 이불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빛도 확인하세요. 작은 불빛도 잠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암막 커튼까지는 아니어도 켜둔 등은 끄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섯 번째는 침대에서 하는 다른 일들입니다.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오래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대가 깨어있는 곳으로 기억됩니다. 침대는 잠자는 곳으로만 쓰세요. 다섯 번째는 수면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수면제를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약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면제 중에는 갑자기 중단하면 오히려 불면이 심해지는 종류가 있습니다. 줄이거나 끊는 것은 반드시 처방한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해야 합니다. 이건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아직 약을 쓰지 않고 계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불면이 오래 이어진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약 때문이 아니라 원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밤에 깨는 이유가 다른 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불면 치료의 첫 번째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잠에 대한 습관과 생각을 바꾸는 치료가 먼저 권고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20분 규칙,
기상시간 고정 같은 것이 그 일부입니다. 약은 필요할 때 쓰되 오래 쓰지 않는 방향으로 봅니다. 특히 어르신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면제 중 일부는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어지럼과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5화에서 말씀드린 낙상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을 드신다면 그 점을 의사에게 꼭 말씀하시고 밤에 일어나실 때 조명을 켜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약국에서 사시는 수면유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방 없이 살 수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항히스타민 성분이 든 제품은 어르신에게 입마름, 변비, 소변 문제, 그리고 다음날 멍한 느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래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멜라토닌 제품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이 필요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용량과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드실 생각이 있으시면 진료 때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분은 상호작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9화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6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입니다. 잠은 스위치처럼 켜지지 않습니다. 몸이 천천히 준비를 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순서로 하시면 몸이 그 순서를 잠의 신호로 기억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에 불을 하나씩 끄면서 어둡게 만드세요. 밝은 형광등 대신 낮은 조명 하나만 남기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물로 씻으세요. 샤워나 족욕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데우면 그 뒤에 체온이 내려가면서 잠이 잘 옵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것이 잠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전보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이 좋습니다. 족욕은 40도 안팎의 물에 발목까지 15분 정도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격한 운동은 안 되지만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허리와 다리를 부드럽게 늘리는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코로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6을 세며 입으로 내쉬는 것을 10번만 해보세요.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쉬는 쪽으로 전환됩니다. 복잡한 명상법을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텔레비전 화면, 내일 걱정과 계획 세우기, 가족과의 무거운 대화, 돈이나 건강에 관한 뉴스 보기. 이런 것들은 나드로 옮기세요.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졸리지 않은데 일찍 눕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이 할 일이 없어서 8시, 9시에 누우십니다. 그러면 새벽 2, 3시에 깨는 것이 당연합니다. 8시에 누워 7시간을 주무시면 새벽 3시입니다. 즉, 새벽에 깨는 것이 아니라 잘 만큼 주무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법은 눕는 시간을 늦추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을 채울 일을 만드시는 것이 약보다 나은 해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습관을 고치기 전에 몸의 원인부터 확인하세요. 화장실, 코골이, 통증, 다리 불편, 약, 그리고 우울입니다. 둘, 밤잠은 아침 햇빛에서 시작됩니다. 일어나서 30분 안에 밖으로 나가 15분만 햇빛을 보세요. 셋, 깼을 때 시계를 보지 마시고 20분이 지나면 침대에서 나오세요. 침대는 잠자는 고도로만 두셔야 합니다. 넷, 잠이 안 와서 드시는 술이 새벽에 깨우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섯, 수면제는 스스로 시작하지도 스스로 끊지도 마십시오. 여섯, 자기 전 30분을 매일 같은 순서로 보내세요.
그리고 졸리지 않은데 일찍 눕지 마세요. 오늘 하나만 고르신다면 두 번째를 권합니다. 아침 햇빛입니다. 밤에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아침에 15분 나가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상시간을 하나로 고정해 보세요. 몇 시에 주무셨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잠의 리듬을 다시 세워줍니다. 효과는 하루 이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2주에서 4주 정도 보고 판단하세요.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에 대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잠을 완벽하게 자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한두 번 깨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깼다가 다시 잠들 수 있고 낮에 견딜만 하다면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못 잘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실제 불면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지금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임의로 조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불면이 한 달 이상 이어지거나 낮에 심하게 졸려 일상이 어렵다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숨이 멎는다는 말을 가족에게 들으셨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하세요. 오늘 하나만 시작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